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몽골 세 번째 이야기는 고비입니다. 몽골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만 여전히 마음이 가닿는 곳은 고비입니다. 함께 몽골을 여행한 분들도 대부분 고비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황야하고 거칠며 쓸쓸한 고비에 무엇이 그리 마음을 붙드는지 고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비에 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일 없이 나뭇잎 뒤에 숨어서 목이 쉬도록 우는 풀벌레도 없으며 조잘되며 흐르는 개울도 없고 한국 사람이 제 안방보다 더 좋아한다는 노래방도 없고 악어쇼나 연에 매달려 타는 놀이기구도 없습니다. 고비는 그렇게 없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 뭘 보러 가느냐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러 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불온한 질문이 가슴에서 뭉글거린다면 서둘러 짐을 꾸려 고비로 날아가야 합니다. 고비를 가리키는 정확한 우리말은 없습니다. 굳이 뒤적거려 찾아본다면 거친 모래벌판, 황야라고나 할까? 고비라는 말 뒤에 을에 붙이던 사막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래사막은 알타이 산맥을 넘어 중국 쪽에 가깝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남쪽으로 220km가량 떨어진 돈트 고비는 고비로 들어서는 길목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고비의 풍광은 우문고비로 향하는 동안 다채로워집니다. 스텝 지역의 초원을 지나 점차 불모지로 비어져가는 고비는 단조롭고 황량한 바람소리로 여행자들을 매혹시키지만 모든 이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볼거리 많은 관광지를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젠가 어느 지역의 의원들께서 단체로 왔다가 허벌판의 게르에 유숙시켰다고 노발대발하는 바람에 몽골 측에서 밤길을 달려 부랴부랴 울란바타르의 호텔로 모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비는 세상의 어떤 카메라로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광활한 대지를 담기에는 어떤 관광 렌즈도 충분하지 않으며 고작 20km가 한계인 사람의 시력으로 담기에 고비는 너무 막막합니다. 담아내려 한다는 생각마저 지워버릴 만큼 고비는 아득합니다. 세상의 어떤 카메라가 고비의 풀들이 풍기는 부추나 박하 같은 향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인가. 메뚜기들이 날개를 비벼대며 차르르 차르르 우는 소리며 알타이를 넘은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오호에 매달린 푸른 하닥을 흔들어대는 그 서늘한 촉감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가서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비는 몽골 땅의 3분의 1입니다. 고비는 그러니까 한반도의 2배가 넘습니다. 고비에는 한 평에 1원 하는 땅도 있습니다. 단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달도 그러하니 너무 성내지 마시라. 그냥 마음에 드는 곳에 말뚝을 박으시라. 땅 투기에 한 맺힌 이들이여 고비로 가시라. 삽질에 미친 자들이여 고비로 가시라. 삽 5만 자로 줄 테니 달아 없어질 때까지 파시라. 파다 보면 아르헨티나가 나올 것입니다. 안 나오면 그냥 거기서 쉬시라. 다음 생이 그대를 부를 때까지.
몽골말로 고비라는 발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이와 고비의 중간음이라 할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칩니다. 그냥 고비라고 해도 몽골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고비는 중앙에 돈트고비, 동쪽에 도른고비, 남쪽에 우문고비로 나뉩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고비는 뜨거워지고 고비다워집니다. 하늘은 푸르고 황야는 붉습니다. 고비는 180도의 반구로 이어집니다. 신기루와 구름 한 점 없는 창공, 그 한가운데에 서면 막막하고 고적하지만 구질맞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고적해서 견고해집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놓인 단단한 돌이라고나 할까? 만달고비를 지나 달란자드가 들어가면 사방 300km 반경의 불모지를 지나게 됩니다. 풀 한 포기, 양 한 마리, 게으르 한 채 없이 막막하게 펼쳐진 붉은 황야에 서면 비로소 세상에 혼자 선다는 가슴 먹먹한 느낌과 만나게 됩니다. 때를 써서라도 차를 버리고 그 불모지를 걸어보기 바랍니다. 여태껏 가족과 친구와 직장 상사와 싸가지 없는 인간들 틈에 끼어 헐떡거리던 자신을 건져내어 자신의 본연과 만나보길 바랍니다. 고비는 막막하게 비어 있으면서도 오감을 충만하게 합니다. 텅 빈 충만감, 그것이 고비를 걷는 나그네의 보법입니다. 고비에서 길을 잃을 염려를 하지 마시라. 길이 없으니 잃을 길도 없습니다. 낮이면 그림자 길벗을 삼으며 밤이면 별에게 길을 물으시라. 발길이 닿는 곳이 길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없으며 가야 할 길도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도 부질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자침이 가리키는 대로 걸으시라. 편도 100차선의 광활한 고비를 달리는 차들은 대체로 하루에 300km를 달립니다. 하루쯤 맹놓고 걸을 수 있는 여정을 어떻게든 일정 속에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면 앞사람이 안 보일 간격으로 떨어져 걷기를 권합니다. 고비가 아니면 어디서 그 막막한 길을 만나겠습니까? 다행히 고비에 거친 길은 차들을 서너 차례쯤 펑크나게 합니다. 바퀴가 빠져 달아나기도 합니다. 차를 고치는 틈에 기쁜 마음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차가 고장나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홍고리 넬스에서 바양자크로 가는 산길도 걸을만 합니다. 엉기히드 페사지 부근의 고원에서 별을 보며 밤길을 걷는 아름다움은 치명적입니다. 늑대가 뒤처질 테니 특히 바위가 많은 바크가자링 촐로에서는 밤길을 걷지 마시라. 늑대에게 물리면 상당히 아픕니다. 늑대를 만나면 행운이 있다니 아프더라도 참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남고비는 졸친고비라 불립니다. 졸친은 손님,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황막한 고비가 남북으로 길게 내려선 고비 알타이의 산들과 만나며 아름다운 경관들을 이룹니다. 졸친고비의 길목은 달란자드가드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자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울란바타르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들이 기착하는 공항이 있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차량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불모지를 달리는데 힘이 드는 관광객들은 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서늘한 고온의 여름을 즐기다 돌아갑니다. 졸친고비에는 고비 알타이 산맥을 이루는 고르왕 사형산의 줄기를 끼고
협곡과 사구가 놓여 있습니다. 살들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암청색 뼈만 남은 산들은 청회색 허브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을 견디고 세찬 바람에 시달리던 들꽃들은 여름의 우기에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빗방울 냄새만 나도 산빛깔이 변합니다. 부드러운 카페트를 씌워놓은 듯한 산구름을 따라 올라서면 고온의 아름다운 풍광이 환상적입니다. 말라버린 개울이 바로 길이 됩니다. 언젠가 그 길이 패어서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3개의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고루왕 사이용산을 돌아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다시 만날 수 없는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경주의 고분을 닮은 산들을 오르내리며 달리는 고원길은 바람을 타고 코끝에 전해오는 허브 향만큼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고비에서는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고비를 다녀온 최승호 시인의 고비의 고비란 시가 그 경계를 잘 일러줍니다. 고비에서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 뼈를 넘고 돌을 넘고 모래를 넘고 고개 드는 두려움을 넘어야 한다. 고비에서는 고요를 넘어야 한다. 땅의 고요, 하늘의 고요, 지평선의 고요를 넘고 텅 빈 말대가리가 내뿜는 고요를 넘어야 한다. 고비에는 해골이 많다. 그것은 방황하던 업덩어리들의 자네. 고비에서는 없는 길을 넘어야 하고 있는 길을 의심해야 한다. 사막에서 펼치는 지도란 때로 모래가 흐르는 텅 빈 종이에 불과하다. 길을 잃었다는 것, 그것은 지금 고비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고비에서는 왜 달리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여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나 이틀쯤은 한 곳에 머물러 어린 왕자처럼 지는 해를 바라보거나 빈 보드카뼈에서 나는 백고동 같은 바람소리를 무심히 듣거나 유유히 자전거를 타거나 하다못해 고비벌판에서 된장찌개라도 끓여 먹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못하면 어떤가? 다 둘러보지 못하면 누가 벌금이라도 물리는가? 하루쯤은 가슴을 비우고 고비를 느릿느릿 걸어보기 바랍니다. 고비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보석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라마승이며 작가로도 알려진 단잔 라부자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투명인간이 되어 몸을 숨긴 만큼 도력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희귀한 조각상이나 골동품들을 모아두었는데 무려 1500상자나 되었답니다. 단잔 라부자의 보물상자들은 스탈린 시절에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다행히 45개의 보물상자가 아직 고비의 모래 속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삽들고 고비로 달려가시라. 고맙습니다.